네, 국내외 ETF 시장 분석해 드리면서 투자 전략도 함께 나눠 공유해 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타결됐고 유럽 중심으로 해서 주요 증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글로벌 ETF 시장의 자금 흐름도 그렇고요. 권역별로 시장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듣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 협상 타결 이후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는 이제 선호 강도 자체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채권형보다는 주식형, 특히 단기적인 시향을 나타내는 이런 ETF 쪽의 자금 유입은 계속 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2주차 ETF 자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은 이제 104억 달러 정도를 좀 보인 상황이고요. 2주 연속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뭐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미국 증시의 자금 유출을 좀 견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면서 또 미국 쪽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선진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2주 연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제 아시아의 자금 유출을 바탕으로 또 한 주 만에 다시 자금 유출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제 아시아 내 중국이 또 최근 거래 재개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물량 부담들로 인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대규모 또 자금 유출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좀 살펴볼 건데요. 스파이더의 S&P 500 ETF, 또 아이세어스의 하이힐드 ETF, 또 아이세어스의 중소형주 ETF로 그리스 의료 회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의 또 금리들이 또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인덱스 및 중소형주 ETF 전반 그리고 하이힐드 ETF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를 살펴보면 이제 스파이더의 금융업종 ETF, 또 스파이더의 금 ETF, 또 아이세어스의 중국 ETF로 이제 달러 상승세, 또 여전히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과 중국 ETF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그리스발 안도넬리에 기반한 위험자산 선호는 좀 지속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28일, 29일 예정된 미국의 7월 F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신흥국 자산들에 대한 유출들이 금주에도 좀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ETF 시장에서 어떤 ETF가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그 이란의 어떤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자산들의 수익률 자체도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중국 증시가 진정세를 보이고 또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단 코스피 200과 관련된 이런 ETF들이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 주체별 동향을 좀 본다고 하면 투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또 순매도세를 좀 펼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2100선까지 단기 상승한 코스피 지수에 대해 경계감을 높였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ETF를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제 국내 설계나 구매, 시공과 같은 이런 건설업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로 인해서 타이거 건설기계 ETF가 9%대 급등한 또 모습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스타일 테마별로 온다고 하면 결국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작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타이거 배당 성장 ETF가 또 5.98%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자재별로도 지난주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1분기에 이어서 이제 7%대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타이거 구리실물 ETF가 또 0.55%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금주도 지수형을 중심으로 또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주도주의 모습을 갖출 헬스케어 ETF 그리고 최근 메르스 종식에 따라서 여행이나 항공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의 비중이 높은 코덱스 운송이나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들도 이번 주 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자산시장에 있을 핵심 이슈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지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금주는 뭐 주요 이벤트 일정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한국과 또 유로존 또 중국의 이런 지표들이 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의 2분기 GDP는 이제 전분기보다 하회하고 있는 이제 전분기 0.4% 정도 성장을 보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과 메르스 확산에 따라서 뭐 소매 판매나 이런 서비스업의 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제 2, 3분기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뭐 제한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5일 날 뭐 유로존의 7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전월의 반등세와 달리 전월 수준인 52.5 정도를 좀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해결은 됐지만 7월 초순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이런 그리스 우려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 영향력을 줬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체된 수준으로 연결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지난달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프랑스 PMI가 이번 달에도 지속적으로 또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변국으로 확산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7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인데요. 일단 전월보다는 개선 세력을 나타낼 걸로 좀 그렇게 좀 보이면서 49.8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6월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집중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매 판매나 고정 투자 증가와 같은 이런 경기가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실물 지표를 통해서 중국 경기가 개선세를 나타낼 걸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 이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경제 지표에 지금 시장 형성되는 투자 심리, 그다음에 뭐 업황이라든가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떤 ETF, 또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주초 지금 코스피의 뭐 등락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성향 자체가 이런 자산들 쪽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이런 경기와 관련된 우려들이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향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특히 금주 발표되는 7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자체가 이제 전월보다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향후 중국의 실물 지표가 이제 경기가 안정화되고 있으면 나타낼 걸로 좀 그렇게 반영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을 뭐 높일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 하에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 29일 예정된 미국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본다고 하면 채권형 선호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신흥국 자산들의 유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경계감으로 작용하면서 제한을 보일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자산의 선호 강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덱스 상품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투자처로서는 그리스 우려 완화와 최근 2, 4분기 기업 실적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미국 인덱스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내적으로도 인덱스 ETF를 비중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의 모습을 강화해 나가 이런 헬스케어 ETF와 또 최근 메르스 종식에 따라서 뭐 내수주 비중이 높은 ETF를 중심으로 이번 주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심 ETF 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